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바다하고 관련된, 근데 이제 또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바다가 주는 여러 가지 이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성장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융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해 줄 것처럼 바다에 관련된 에너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학생들 만나고 또 선생님들 만나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다 관련 뉴스를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기 선생님이 5글자인데 2글자만 좀 초성으로 해놨어요. 알겠어요? 너무 쉽죠? 최후의 만찬 같아요? 진짜요? 한번 볼까요? 잘 맞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이면은 좋은 뜻이에요? 별로예요?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거북인데 거북이가 마지막으로 만찬이라는 거는 좋은 식사죠. 그죠? 잘 먹은 좋은 식사인데 그 식사가 뭐가 됐어요? 보니까는 저 아래쪽에 뭐 여러 가지 비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플라스틱 쓰레기 뭐 이런 거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거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결국은 누가 저런 거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버렸죠. 그죠? 그래서 저게 왼쪽에 저기 날짜를 봤더니 9월 27일? 며칠 전이네. 그죠? 오늘이 10월 며칠이에요 오늘? 10월 5일이니까 지난주 얘기예요. 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9월 26일 물고기 해초가 다 사라진 죽음의 바다 남해. 이렇게 똑똑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대두정 같아요? 남해 바다가 원래 저 바다에 뭐가 많아야 돼요? 물고기도 많아야 되고 또 다른 해초들도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근처에서 사는 어부들 또 우리 내륙에 살지만 거기서 많이 잡혀야지 또 우리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더 바다를 좀 더 생각하고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다른 소식을 한번 가져봤는데 9월 30일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천재네, 천재. 여기는 보니까 조금 전에 앞에 거 뉴스는 여러 가지 바다에 있는 쓰레기 얘기를 선생님이 봤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열 분해유로 또 만든다는 소리예요. 재활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에 2개의 뉴스보다 이거는 또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마음이 좀 또 놓여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발견하기로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날짜를 한번 볼게요. 올해 6월 17일이에요. 여름 혹서기,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부족이 우려돼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분들 가격을 전기, 가스 다 올린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전기가 조금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혹시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름철에? 여기 보니까 9월달, 지난달 얘기야, 지난달인데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전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다 우리 동에 사는 사람들 전부 전기 에너지를 하나도 못 쓰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전기를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던집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저것도 한번 볼까요? 물에 떠서 청정 에너지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인공 이파리를 개발했어요. 여러분들 저 사진에서 이파리 어딨나 찾아볼래요? 어디 있어요? 네네네. 여기 아래쪽에 손 위에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가 있죠? 그 인공 이파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물에다 띄워놓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뭐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제주도 근처? 네.
바다에서, 맞아요. 산에도 있죠. 바다에다가 저런 선풍기 같이 생긴 큰 프로펠러를 설치를 해놔서 저런 거를 또 해상 풍력 발전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또 주변에 있는 새들이 날아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주변의 생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해양 에너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해양 에너지는 바다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뜻해요. 근데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예요? 맨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해양 에너지는. 그래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파력 에너지, 온도차,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 저 좀 하나씩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도대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선생님이 잠깐 좀 보여주려고 뭔가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뭐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네? 아,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친구로 나와볼래? 나가. 천천히 돌려보세요. 손잡이 천천히. 더 빨리. 감전이. 어이, 고마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발전기야, 발전기, 여러분들. 사람이 손을 돌렸죠, 이렇게. 돌려서 천천히 돌리니까 빛의 밝기가 조금 더 빠르게 돌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의 손으로 빠르게 돌렸더니 밝게 빛났는데 전기가, 건전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건전지가 없는데도 에너지가 생겼죠. 그럼 해양 에너지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바닷속에다 넣어놔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거 소개하고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자, 하나씩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한 실험을 보여줬고요.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크게는 조력 발전, 파력 발전, 조류, 온도차 발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조력 발전은 맨 오른쪽 위에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면 여러분들 동해안 바닷가, 서해안 바닷가 가는데 여러분들 혹시 갯벌 체험 해본 사람 있어요? 갯벌 체험. 많이 해봤네요, 여러분들. 갯벌 체험하러 주로 우리가 동해안으로 가요? 서해안으로 가요? 네, 맞아요. 서해안으로 가죠. 서해안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수면에 높이차가 많이 생겨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밀물은 밀려오는 물이죠. 썰물은 빠져나가는 물이에요. 가장 높이 찼을 때 하고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하고 해수면에 이렇게 높이 차가 저기 그림처럼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물을 가둬놨다가 밑에다가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손잡이 돌렸던 거, 그 손잡이 부분에 프로펠러를 달아놓고 물이 흐르면서 프로펠러를 선생님이 돌리는 걸 바닷물이 돌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가 우리가 조력 발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물이 밀려드는 밀물 상황인데 바다에서 내륙으로 호수 쪽으로 물이 막 이렇게 밀려들면서 아래쪽에 있는 저 프로펠러 발전기를 돌려요. 선생님이 손으로 돌렸던 것처럼 바닷물이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조력 발전이라고 그러고요. 실제 어디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네, 시화호라고 하는 곳에 이 발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력 발전을 해서 2011년에 여기 보니까 설치 장소가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거기에 설치가 돼서 이미 발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조력 발전이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구분을 하려고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해놨는데 조금 전은 조력 발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조류 발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해수면에 높이 차라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물의 흐름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물의 흐름. 그래서 조류를 봤더니 밀물 또는 썰물을 조류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거를 밀려 들어올 적의 흐름, 빠져나갈 때의 흐름, 이거를 조류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조력 발전은 가장 높을 때, 낮을 때 그 물을 가둬놨다가 사용하라는 건데,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 물의 흐름이 생기는데, 그곳에 프로펠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발전하는 거. 이걸 조류 발전이라고 합니다. 조력 발전은 해수면의 높이차, 조류 발전은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발전이라고 하는 거. 그 차이가 납니다. 조력 발전은 아까 시화호라 그랬는데 요거는 어느 도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아래 보니까 네, 전라남도 쪽에 그 바다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류 발전, 전라도 바다에 설치가 돼 있구나,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보니까 울돌목 조류 발전소인데, 울돌목 하니까는 어느 장군님 생각나요? 네, 이순신 장군님 생각나죠.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 앞바다에, 울돌목에.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이 빠른 곳에 선생님이 아까 손으로 돌렸던 거를 프로펠러 달아서 설치해 놓으면은 발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력발전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파력발전이 있는데, 요거는 파도가 에너지를 만든대요. 조력발전은 해수면의 높이자, 조류발전은 바닷물의 흐름, 세 번째 파력발전은 파도가 에너지를 만든대요. 전기 에너지를. 쓰나미는 그쵸. 우리한테 피해를 줘서 그렇지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쓰나미는. 자, 여기 보니까 바닷가로 파도가 오면서 파도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자,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봤더니 한번 보세요.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물체를 둬요. 근데 얘네가 위아래로도 파도에 따라서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게 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요걸 우리가 뭐 가동 물체형 파력 발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파력 발전인데 진동 수주형이라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가 진동하지 하나 봤더니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은 오른쪽에 공기실이 있는데 파도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공기가 압축했다가 팽창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쪽 오른쪽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 그걸 또 돌려요. 그 공기의 힘으로. 그걸 또 이제 진동 수주형이라고 부르고요. 월파형?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이거는 파도가 어떨 때는 크게 치고 어떨 때는 작게 치고 그러는데 그림처럼 오른쪽에 가운데 보니까는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저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높이 차에 의해서 그 연결된 관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또 발전을 해요. 이걸 우리가 월파형 파력발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네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자, 파력발전이라 그러고요. 자, 우리나라 어디에 설치가 돼 있죠, 이게? 네네, 제주에 설치가 돼 있네요, 제주에. 자, 요거 보니까 여러분들 국내의 첫 파력발전소를 제주에서 가동을 했는데 1년에 580메가와트시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 보니까 2025년까지 더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뉴스에서 봤듯이 에너지가 전기가 부족해서 에어컨을 못 틀고 하는 이런 일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관련될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 발전은 이름이 뭐죠? 해수 온도차 발전이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올해 여름방학 때 바다 다녀온 사람 있어요? 바다 다녀왔어요? 여름에 바다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온도가? 시원했어요? 뜨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름철에 바다하고 겨울철에 바다하고 언제가 더 온도가 높을까요? 겨울철? 네. 온도가 높은 거는 태양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죠? 여름철에 온도가 더 높겠죠? 바다도 여러분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데 바다의 표면에 있는 바닷물들은 태양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바닷속으로 점점 아래로 들어갈수록 빛이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깜깜하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깜깜하죠. 그죠? 빛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표면은 위쪽 바닷물은 온도가 높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펌프는 바다 위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 응축기라고 표시가 된 거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 온도차가 한 몇 도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 발전이 가능하냐면 한 20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 발전,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저 기화기라고 하는 데서 암모니아 같은 기체로 잘 바뀌는 물질을 저기서 주변의 바닷물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꿔요. 그래서 그 기체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사용하고 남은 따뜻한 기체를 저 바다 밑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을 이용해서 다시 액체로 바꿔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바닷물의 온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걸 해수 온도차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닌데 해수 온도차 발전을 활용한 전기 에너지를 또 만들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4개를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무슨 발전이 있었죠? 조력 발전. 그 다음에요? 조류 발전. 그 다음에 파도 이용한 거. 파력 발전. 좀 전에 본 거. 해수 온도차 발전 이렇게 있었죠. 자, 여러분들 맨 앞에서 또 우리가 바다가 또 위험한 것도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활용하는 것도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전했는데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아끼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뉴스는 좀 더 좋은 우리 바다가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바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아끼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잘 활용하는 방법들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기서 강연 마치겠어요.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